오늘도 해야 할 일을 미루셨나요?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되죠. 하지만 문제는 미루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좀 이따가 봐야지. 나중에 봐도 되니까 뭐 하는 마음에 이 영상도 나중에 볼 동영상에 넣어두는 분들 있으시죠? 물론 저라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어릴 때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빈둥대면 놀다가 벼락치기로 해결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통했지만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시점이 오자 성적과 함께 제 자신도 무너져 내린 거죠.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다음 시험까지 시간이 많으니 오늘은 딴짓해도 되겠지 하고 유튜브, SNS, 웹툰 등을 보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게으름을 끊어내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정리하는 뇌, 우울할 때 뇌과학 여러 논문을 통해 공부하다 보니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대장님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뇌죠. 그런데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게으른 거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눌렀다는 건 이미 내 뇌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얘기할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뇌를 이해하고 게으름을 끊어내는 효과적인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첫째, 게으름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일리 레비틴의 정리하는 뇌에는 인간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만족하기를 한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음식을 먹거나 볼만한 게 없는데도 유튜브를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즐거움을 얻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건 뇌가 늘 가던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뇌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편도체와 변연계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욕구와 감정 반응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느끼는 뇌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정과 욕구에 의해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죠. 그건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전전도 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과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충동과 동기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앞으로는 생각하는 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게으름은 느끼는 뇌로 포함되는 배측 선조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배측 선조체는 좋고 나쁜 대부분의 습관을 통제합니다. 자주 나올 용어이니 습관하는 뇌라고 부르겠습니다. 습관하는 뇌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이곳에서 뉴런이 발화되면서 뇌 속에 점점 더 분명하게 새겨지죠. 이때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도파민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상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마다 분비되며 좋아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 행동할 이유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런데 게으름의 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사람이 늦잠을 자게 된다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씻고 나가봤자 별로 못하고 들어와야 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다시 잔다면 어떨까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편함이란 보상을 얻는 겁니다. 단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힘들게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생을 피하게 되었고 오히려 잠을 푹 자서 피로가 풀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이 말은 게으름과 보상이 강력하게 연결되는 순간 도파민의 분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하는 뇌에 패턴이 새겨진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무척 어렵죠. 그러면 이미 늦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뇌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습관하는 뇌는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즉 할 일을 미루기를 원해서 습관이 된 게 아니라 습관이 된 일을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더 강력한 새 습관을 들이면 예전 습관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을 고치는 기발한 방법. 이제 게으름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돼요. 아, 이건 다들 아신다고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까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처음에는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습관하는 뇌 안에서 제대로 연결이 확립되고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의지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물건 살 때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일들은 모두 이 의지력을 소모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일은 힘든 만큼 의지력을 상당히 소모할 겁니다. 그러나 뇌는 태생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다 보니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쉽게 느는 것도 아니고요. 더욱이 정리하는 뇌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선택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의지력을 지키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얘기해줍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 모임을 가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굉장히 진이 빠지죠.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야 할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이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계산합니다. 의지력은 점차 소모되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는 인스타 DM, 카카오톡 메시지에 어떤 답장을 할지부터 출근 전에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등등 사소한 정보에도 뇌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스, 독서와 같은 좋은 습관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 텅 빈 통장에서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쓸 수는 있지만 이자가 붙으면서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들어보면 대충 답이 보이시죠?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의지가 소모되는 양을 줄이면 돼요. 자기 개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이를 줄이는 것이다. 저자는 단순히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가득한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나의 자제력을 시험하게 만든 나쁜 습관 신호들을 보이지 않게 해보세요. 반대로 매번 시작하려면 고민부터 드는 좋은 습관 신호들을 내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유혹에 저항하며 소모되는 의지력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소모되는 의지력을 아껴줄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정리하면서 생기는 뿌듯함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겨날 거예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람 지우기입니다. 핸드폰 알림창에 떠있는 각종 메시지, 읽지 않은 문자들을 지워보세요. 봐도 끝이 안 나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 쉽게 설명했지만 우리의 성격과 뇌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선조체, 변연계, 전전도 피질은 모두 제한된 내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이죠. 때로는 이 뇌 영역들 사이에서 오가는 의사소통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해야 할 모든 일 앞에서 꼼짝 못하고 굽게 돼요. 힘내서 해보자고 마음먹었지만 아예 시작도 못한 분들이 바로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럴 땐 최선의 결정보다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거랑 다르네? 라고 느끼시죠? 전반부에 얘기한 만족하기는 목적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활동, 즉 재미있거나 즉각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괜찮은 결정은 목적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 과제, 결정을 부담이 되지 않게 잘게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해요. 특정한 뇌 영역을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의도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선 생각하는 뇌, 전전두 피질이 개입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나서야 하죠. 그러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생각하는 뇌와 느끼는 뇌가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생각하는 뇌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뇌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우리의 행동을 조직합니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각을 전담하는 감각 피질을 통제하여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지시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찾을 때 시각 피질의 반응성을 높여 금방 찾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옷을 사고 싶을 때 길거리에서 비슷한 옷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면 먼저 결정을 내려보세요. 내 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뿐 아니라 점점 목표에 가까워지는 단계에서도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마치 여행을 가기 전 계획을 세울 때 느끼는 즐겁고 설레는 감정과 비슷할 겁니다. 또한 목표를 세우면 생각하는 뇌가 더욱 효율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목표들을 세우지 못한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일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목표를 세우셨다면 일단 시작해보세요. 내 뇌를 믿고 나아간다면 원하는 모습을 얻게 될 겁니다. 잘 들으셨죠? 할 일을 미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첫 번째, 뇌를 이해하세요. 게으름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게으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을 만드세요. 다양한 신호들은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피로한 뇌는 자연스럽게 편한 선택,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게 되죠. 주변을 정리하고 뇌에게 신선한 공기를 쐬어줍시다. 세 번째, 최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뇌를 믿고 시작해본다면 신기하게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게으른 건지 무기력한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우울해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세요. 힘들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세요. 제일 좋은 건 작은 성취로 쌓인 자신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도전해보세요.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이어가다 보면 마침내 어느 순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과제에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